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더 폭발한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큰 물결이 오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댄 아이브스와 게리 블랙이 대화를 했는데요. 굉장히 재미난 대화입니다. 그 내용 한번 분석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또 주일 오전 시간을 보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지금 미국은요, LA, 시간은 현재 토요일 날 아주 또 한적한, 오늘은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 방학도 하고 해서요, 제가 피자를 같이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아침을, 딸, 아들, 그리고 가족이 같이 피자를 먹으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말이니까 또 투자 철학, 좀 배워봐야겠죠. 주말엔 제가 항상 투자 관련된 그 철학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도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거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심장에 꼭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먼저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Millionaires think in decades, not days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제 제가 2부 방송에서 이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백만장자들 혹은 억만장자들 있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보통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요, Millionaires think in decades, not day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돈을 크게 버는 사람들은 보면요, 항상 10년 뒤를 내다본다라는 거예요. 혹은 몇십 년 뒤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밀리언들은요, 며칠 뒤에 어떻게 될 거다, 몇 주 뒤에 어떻게 될 거다, 몇 달 뒤에 어떻게,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 Not days, in decades. 그러니까 millionaires think in decades. 그러니까 이 백만장자들, 억만장자들은요, 항상 먼 훗날 10년 뒤, 2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최소한 5년 뒤에 혹은 8년 뒤에, 적어도 10년 이상은 이렇게 잡아가면서 가거든요. 그런 관점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투자도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할 때에 20년도, 21년도, 또 22, 23, 이런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모으라고, 테슬라가 지금도 싸고 더 사모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건요, 항상 우리의 시선을 2030년도에 두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미 계속 과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소위 말해서 그 지점에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2년, 3년 사이에 주가 변동 자체가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 투자들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워낙 이 척박하다 보니까 계속 단타를 치고 내가 조금 올랐을 때 팔지 않으면 결국 다 뺏긴다, 이런 보통 철학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한국 주식에서 단타를 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타를 치면서 어떤 기술이 개발됩니까? 차트 분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단타 기술은 결국 차트 분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 이런 모양의 패턴을 분석해서 그 패턴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팔아야 되고 사야 되고, 이런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잔기술이라고 제가 그랬죠. 근데 이 미국 주식을 할 때, 그리고 이 길게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될 때는요, 좀 긴 시각으로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요, 그런 잔기술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잔기술들 있죠. 음봉, 양봉, 제가 늘 그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하찮게 보입니다. 그런 짓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참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이 백만장자, 억만장자는요, 항상 10년 뒤, 20년 뒤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투자를 할 때도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자, 이 지점에서 제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독서, 인문학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숫자만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숫자만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이 여러분들이 뭘 보냐면은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투자할 때에 굉장히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보게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사실 1 플러스 1이 3이 되고 5가 되고 7이 되고 10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소위 말해서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그 매크로가 찾아옵니다. 그 매크로가 찾아오면서요, 내가, 1 플러스 1 두 개 투자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그 어떤 그 결과로 찾아오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시간을 두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안목, 그리고 이런 히스토리랄지 이런 인문학적 이 소양들을 갖고 있다 보면요. 역사의 변화들을 보면은 크게 볼 수 있거든요. 보통 10년, 20년, 30년. 역사라는 게 우리가 로마 역사를 보더라도 1000년 전, 2000년 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보다 보면 한낱 인생의 어떤 그 결정들이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결정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뭐 결과가 나오고 그런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 제가 농부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 사진에 나오지만 나무를 심는 거예요. 뭔가를 심어요. 심으면요. 이게 당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게 어느 시간이 투자가 돼야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야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당장 내가 뭐 꽃을 심었다, 풀을 뭐 심었는데 그게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요. 심게 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요. 밀리어네어들. 자, 이 한 토막 또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면요.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밀리어네어들이 긴 안목을 가져야 되는지, 긴 호흡을 가져야 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 보면요. 노란색으로 millionaire once said. 한때 밀리어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People don't have the patience to dedicate 3 years to building their own business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3년 정도는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3년 정도를 부을 수 있는 그 인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3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과 그리고 자금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는요, 뭘 벌겠다, 어떤 뭔가 결과를 얻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보통 비즈니스든 무엇이든 뭘 하잖아요. 한 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3년에 못 견뎌요. 그 인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예요?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But they have the patience to work for others for 40 years라고 합니다. 자, 이게 뼈 아픈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이 4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데서는 인내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삼성이다, 대기업 들어간 사람, 아니면 중소기업 들어간 사람, 아니면 공무원들 다 뭐예요? 남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때는요, 평생을 갖다 바칩니다. 그게 현대판 노예거든요. 제가 가끔씩 그 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이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현대를 다니고 삼성을 다녀요. 자, 다닐 때 몇 년은 좋죠.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나 대기업 다녀. 이러면서 어깨에 딱 뽕을 끼워가지고 이제 막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대기업, 삼성,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속으로 엄청 좋으면서. 우리 남편 삼성 다니는데, 월급도 얼마 안 많아. 근데 월급 들어올 때마다 꼬박꼬박 너무 해피하면서 밖에서는 막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다니면 좀 낫고 중소기업 다니면 좀 우울해지는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도찐개찐이에요. 그건 노예일 뿐입니다. 현대판 노예예요. 대학 졸업해서 노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평생을 갖다 바치죠. 결국 월급만 받는 거예요.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평생 바치다 보면요, 결국 정말 사실 남는 인생이 겨우 아파트 겨우 한 채 아파트 투자한 사람들, 아파트 산 사람들은 건지거나 이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남을 위해서 40년을 바친 거예요. 평생을 바친 거예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 주체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컨트롤해요. 내가 시간을 컨트롤합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면요, 아침에 가기 싫은데도 나가야 돼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 월급 때문에 알량한 월급 그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800 한국에서 대기업 다녀봐야 그 뭐 얼마 받지 않잖아요. 해봐야. 그런 거 받으려고 평생 그냥 노예로 남 밑에 사는 거죠. 월요일 날 아픈데도 출근을 해야 돼요. 뭐 월화수목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피곤하다? 그럼 나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게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밀리언애들은요, 항상 이 현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나는 이 직장 10년 이상 안 다녀. 내가 5년 이상 안 다니면서 그 기간 동안 돈을 모으죠.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난닝구 입고 살면서 허질구레하게 제가 아름다운 찌질함이라 그랬죠. 찌질하게 살전정 5년, 3년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서 종잣돈 모아서 투자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산이 불어나면서 드디어 경제 독립할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항상 백만장자들, 억만장자들은요. 긴 안목을 보면서 어떻게 플랜을 짜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계획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남 밑에서 그냥 노예처럼 월급 주면 그 월급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행복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살에도 젊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자산을 찌질하게라도 모아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산을 사고 투자를 해서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야 돼요. 그게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여러분들의 경제 독립이 이르게 빨리 찾아온다는 겁니다. 40에 나는 은퇴하겠다. 다른 일을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 50대면 나는 은퇴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밀리어네어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만장자라고 하는 거,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요, 보통 그냥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부자들 말고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부자들 보면요, 항상 긴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지금 이 하루 이틀 3일 뭐 이 며칠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슬라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2030년도까지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거기 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들이 막 지금 뭐 댓글에서도 뭐 어떻고 팔았어야 됐는데 이번에 좀 올랐는데 야 팔았는데 정교수가 또 계속 가져가야 된다 해서 가졌더니 야 지금 또 10% 빠졌네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귀여워요. 저는 여러분들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여러분 이 시야가 여기만 집착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한국 분들이 빨리 바뀌셔야 돼요. 월급의 노예 다 노예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집트 피라미드를 지을 때 노예로 고용됐던 것도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고대 시대 노예랑 여러분들 지금 기업에 들어가서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거 평생 여러분들의 청춘 인생을 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요, 인생 설계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백만장자는 항상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게 이 투자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군요, 그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탐리가 등판했어요. 탐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요, CNBC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Now we have a White House that is embracing digital assets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백악관이 디지털 애셋, 가상화폐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현재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 사람들이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백악관마저도 정부가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2025년도에,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 25만 불 정도는 찍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We expect something around 250,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만 달러. 여러분 지금 10만 불 아래쪽에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충분히 2배로 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배 정도 내가 먹겠다 그러면 이 공포스러운 비트코인의 이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이것을 버틸 수만 있다면 뭐 한번 해볼 만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비트코인은요, 이 충분히 지금 현재 10만 불에서 20만 불까지도 내년에 가능하리라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원래 올해 이제 그 이 스팟 비트코인이죠. 그 현물 ETF 미국에서 통과되면서 미국 정부가 드디어 허락했구나.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을 사라고 신호를 드렸죠. 멤버십에서 그때가 4만 불 때 그때 제가 사라고 했는데 이미 여러분들 뭐 거의 2배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내년쯤에는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반감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멤버십에는 그거를 그 타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눔하면서 이때쯤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통을 할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도요, 좋고요. 미국 시장이 조정 온 거는 좋습니다. 가뭄의 단비가 왔듯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필요한 겁니다. 좀 쉬었다 가야 돼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좀 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굉장하고요. 월요일 날 또다시 뭐 새로운 흐름, 무브먼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테슬라 쪽에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시기 바랍니다. 로보택시 futures closer than you probably think라고 합니다. 와우. 이 발표가 그러니까 이 테슬라 쪽에서 직접 이걸 올린 거잖아요. 오늘 이제 미국 시간이거든요. 12월 21일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올려놓은 건데요. 와, 정말 대단하죠. 로보택시의 미래가 as closer than you probably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와, 이런 얘기는 최근 들어서 처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틀더라도 이렇게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요, 거의 안 했거든요. 잘 안 했는데, 자, 로보택시의 미래. 사실은 지금 로보택시에 대해서 내년 말 정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한 여름 지나고 나서 이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테스팅 이제 들어갈 거라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근데 지금 이 테슬라 쪽에서 지금 벌써 이 12월 달인데 이 로보택시 futures closer than you probably think.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로보택시라고 하면 테슬라식의 로보택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웨이모나 이런 쪽 말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아직 멀었을 거야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버전 13, 13.2, 13.2.2, 2.4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들이 정말 지금 좋지 않습니까? 훨씬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로보택시의 미래가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정말 이제 임박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신감이 보이는 겁니다.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세요. 이미 텍사스 주변에 이 사이버캡을 통해서 계속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손색 없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달성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70% 올랐다, 80% 올랐다, 90% 올랐다, 이런 부분에서 점점 더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손색 없이 그냥 소위 로보택시를 운영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 테슬라 자체적인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어설프고 부족하면요,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절대 하지는 않죠. 테슬라 쪽에서 직접 로보택시의 미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이제 이 사람 운전 수준 이상으로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자, 그런데 파란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그 밑에 아래쪽에 이제 이 테슬라들 댓글 다는 거 보면요, over 99% of people have no clue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99%의 사람들은 아직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have no clue. 99% 이상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99%의 사람들이 아직도 민가, 여러분, 한국에 또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직도 뭐 민가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문어가 제일 문제죠. 여러분, 한국에.
그 한국의 문어가 여러분들을 다 망쳐놓은 거잖아요. 근데, 뭐 매번 안 된다면서요. 4680 배터리도 안 되고, 세미트럭도 그게 구라고, 뭐 또 이 로보택시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뭐 이런 소리를 자꾸 하잖아. 라이센스, 무슨 그 말을 막 함부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정말 이 실리콘밸리의 기술의 발전들을요,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나면요, 그런 소리 쉽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한국의 기업들이 최고다 이런 소리 잘 안 한다고요.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있던 대한민국이 워낙 뭐 자랑스럽고 소위 국뽕이라 그러죠. 막 대한민국의 기업들에서 막 엄청 자부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다양한 이 국가들의 제품들이 경쟁하고, 물론 여기서 한국 제품들이 잘하고 그러죠. 근데 뭐 현대도 한국에서나 뭐 현대지 여기 오면 여러분 존재감이 없어요. 요즘 좀 올라왔을 뿐이죠. 여전히 여러분 현대가 뭔 그런 큰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 큰 세계에서 있다 보면 어떤 그러면 더 넓고 깊은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어는 맨날 한국 거 보면서 자꾸 그렇게 뭐 확장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어찌됐건 이렇게 99%의 사람들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 지금 제 주변에도 그래요. 뭐 로보택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처럼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지. 주변은요, 관심 없어요. 그게 될까 이러다가 오잖아요. 스마트폰도 그게 올까 하다가 오는 거잖아요. 전기차도 야, 그게 달릴까 하다가 워렌 버핏도 그렇고, 워렌 버핏의 오른팔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안 돼 이랬는데 와버렸잖아요. 된다고요, 여러분. 자꾸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이 허버드 엉은요, 뭐라고 하면 looks like we're gonna have them in Q1 2025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은요, 2025년도 1분기에 어쩌면 로보택시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보다 우리 예상한 것보다 빨라질 수 있죠. 얼마 전에 이 테슬라가 텍사스 어스틴의 시의원들과 현재 얼리턱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로보택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특히 이제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관계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트럼프는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머스크로부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으니까 빨리 이걸 법적인 규제를 풀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당연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완전 뒤에 이제 이 소위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더 빨라질 겁니다. 연방 차원으로 확장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행되고 이제 하나씩 데이터가 쌓이고 하다 보면요, 결국 이 주가가 이런 로보택시는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좀 떨어지고 이런 거, 너무 지금 여러분 이런 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테슬라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로보택시가 시행돼서 이게, 연방 차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면요,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짧게 보시면 안 돼요. 긴 안목으로 오르락내리락보다도 지금 보셔야 되지,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보통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굉장히 재미난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bulish한 이 댄 아이브스와 그리고 이 게리 블랙이 둘이 대화를 했거든요. 서로 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굉장한 발언들을 좀 했는데, 자, 중요한 얘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자, 게리 블랙이, 자, 본인도 테슬라에 대해 bulish하다 얘기를 합니다. 위에 지금 보신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 둘이 보는 관점들을 비교한 건데, 이렇게 하면, you know, look, I'm bullish. 테슬라에 bulish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게리 블랙의 bulish하다라고 보면요, 몇 주 넣지도 않아요. 뭐, 저보다도 훨씬 작은 것 같고, 여러분들보다도 작을 거예요. 뭐, 나름대로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본인이 불리시하다는 게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현재 1등은 엔비디아고 2등은, 뭐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4등, 이렇게 넘버 4인가 넘버 5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포트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제 260, 70에서 내려갔다가 220으로 내려가 180 내려갈 때에 그때 완전히 컷을 해버립니다. 그때 넘버 1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내려갔죠. 근데 그렇게 이제 내려가니까 테슬라들이 많이 비난했죠. 이거 뭐냐? 너 테슬라 관심 없구나 이러면서. 아니라고. 당분간은 성장이 어렵다 이러다가. 그걸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돈을 못 벌었어요.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본인은 불리셔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요. 오를 때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워낙 또 뭐 기관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도 좀 이렇게 단타 성향이 옛날부터 강했잖아요. 근데 많이 바뀐 거예요. 테슬라 투자하면서.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습성이 어디 갑니까? 그래서 이분이 본인도 불리셔야 되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많이 웃어요. 댓글에서 아니 네가 뭐가 불리시하냐고 너는 내가 볼 때 그냥 중리시하다 너는 그냥 딱 중간 지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but I'm not as bullish as Dan 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가 이 데니얼만큼은 불리시하진 않다. 그건 확실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맞죠. 뭐 당연히 댄 아이브스가 가장 불리시하지 게리 블랙은 불리시하지 않죠. 지금 목표 주가도 380인가 뒀잖아요. 게리 블랙은. 댄 아이브스는 515불까지 올려놨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댄 아이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리 블랙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Gary Black is valuing things very like rational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제가 과거부터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게리 블랙이건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할 때 보통 기관들에 있는 이 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어떤 뭔가를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rational, 그냥 이성적으로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nd very like DCF. 이것도 일종의 뭐 보통 기관에서 어떤 그 기업들의 캐시플로우를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계산할 때 그냥 딱 정형적으로 하는 아주 포멀한 그러한 소위 계산법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학에서 1 플러스 1 이성적으로 봤을 때 2잖아요. 그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접근해요. 근데 게리 블랙이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게리 블랙의 문제는 이 미래의 로보택시랄지 자율주행할지 어떤 테슬라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손에 잡히는 거, 이 텐저블한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자동차, 몇 개를 팔았냐 이건데, 그 중에 또 이제 그 2만 달러짜리, 2만 5천 달러짜리가 언제 나오냐, 늘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불확실하게 머스크가 얘기 안 했다 이러면서 과거에 막 주식을 후려쳐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내다 팔아버리고 그랬죠. 주가가 떨어질 때. 못 견디니까. 자, 그런데 막 그게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하나도 못 먹었어요. 사실은요. 이 최근에 막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댄 아이브스는요. 게리 블랙에 대해서 이게 게리 블랙에 대한 평가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대부분이 PER 얘기하면서 PER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얘기 아직도 하잖아요. 야, PER이 지금 30배, 40배 너무 센데 이러고 야, 지금 100배인데 너무 세 이러는데 자, 그게 바로 그냥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댄 아이브스는요, 본인은 이 항목별로 그 갖고 있는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하면서 he's not factoring in 로보택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서 게리 블랙은 로보택시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로보택시가 상상이 안 되죠. 게리 블랙은요, 로보택시도 테슬라가 개발하고 나면 뭐 6개월 뒤에 다른 회사도 개발할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현실화되지 않고 아직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 구글의 혹은 구글의 웨이모나 아니면은 GM의 이런 크루즈가 테슬라 로보택시를 따라잡고 아마 서로 경쟁할 걸 이러는데 지금 둘이가 이 어프로치가 다르잖아요. 접근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택시 회사를 하나씩 만드는 거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늘릴 수가 없어요. 스케일이 안 된다고요. 근데 테슬라는 이게 되면요, 전체 쫙 뿌려버릴 수
수도 있다고요. 테슬라 자동차에만 다 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00만 대 누적된 게 2000만 대 갈 거 아니에요. 다 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회사들도 우리 테슬라 거 할래 이래 되면요. 본인들 자동차에 이제 신차들의 카메라만 다 달면 되는 거거든요. 카메라 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테슬라 거 공급받는 거죠. 그래 되면 그들도 신차부터는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보택시다 앞으로 미래의 지금 자율주행이 만들어낼 세상에 대해서요. 게리 블랙은 상상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스토리와 내러티브가 부족해서 항상 너무 지나친 현실주의자, 초현실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초현실주의자들은요 어떤 성향을 가지냐면은 잃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돈을 잘 잃지는 않습니다. 근데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보통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투자자로서는 적격하지가 않아요. 투자자들은요 앞에서 우리가 빌리언을 봤죠. 억만장자들, 백만장자들 어땠습니까? 10년 뒤를 바라본다고요. They just like a seed in decades. 그러니까 뭔가를 볼 때에 이 10년 뒤를 바라보지 며칠, 몇 주 이렇게 현실주의자들은 항상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데나이즈와 게리 블랙의 차이다. 테슬라는 이렇게 긴 안목으로 보는 데나이즈처럼 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존교수였습니다.